안녕하세요, 아톰님.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태입니다. 오늘은 그 본로만의 프리메이크로 네, 오디쇼 이야기죠. 네, 이번에 세 번째 시간 비운의 프리메이크로 레 고디쇼입니다. 레 고디쇼는 가난한 자의 라따슈라고 불리는 아주 뛰어난 포도밭입니다. 1936년 레 고디쇼의 포도밭 중 일부가 그랑크루로 승격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바로 그 밭이 도멘드라 로마네 꽁떼의 모노폴인 라따슈입니다. 그리고 그랑크루로 승격되지 못한 밭들을 레 고디쇼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레 고디쇼의 가장 많은 포도밭을 소유한 와이너리가 바로 옆에 보시는 도멘 포레이입니다. 레 고디쇼는 1855년 5.95헥타의 크기로 1936년 AOC 등급 제정 당시 두 개의 파셀로 나눠져 있었는데 레 고디쇼 5 라따슈가 4.63헥타였고요. 라따슈가 1.43헥타의 크기였습니다. 이 포도밭 중에서도 5.03헥타가 그랑크루 포도밭인 라따스로 승격이 되었으며 1.03헥타의 크기가 프리메크루인 레 고디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레 고디쇼의 0.23헥타의 포도밭이 라 그랑루에 포함이 되어 그 그랑크루로 승격되면서 현재 레 고디쇼는 0.8헥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레 고디쇼의 경우에는 도멘 포레이가 0.3헥타, 도멘 두작이 0.23헥타, 피에로 유들레가 0.2헥타를 소유하고 있으며 0.05헥타는 빌라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멘드라 로마네 콩티가 0.077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은 라따슈의 성격과 닮아 있는데 석회암의 점토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단단한 석회암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컬렉터블한 생산자는 없고요. 그 옆에 보시는 이제 강력 추천 생산자 하이리 리커멘드 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도멘 포레이입니다. 도멘 포레이는 0.3헥타의 레 고디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유한 플랫은 라따슈의 서쪽 경사면 끝에 맞닿아 있습니다. 레지스 포레이는 2008년 도멘 비고트 바토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던 0.2헥타의 포도밭을 추가로 구입해 지금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1930년에 심어진 포도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1년에 약 한 1200병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 빈티지를 필두로 2010, 2012, 14, 15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2010, 15 빈티지가 가장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와인은 최소 10년에서 13년 이상의 셀러링이 필요합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본노만의 특유의 이제 화려한 과일 캐릭터와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미네랄 캐릭터가 돋보이는 와인으로 평균 가격은 약 440불대이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7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추천 생산자보다는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멘 두작은 0.2헥타의 레 고디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유한 플랫은 라따슈의 남쪽 그리고 말콩소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죠. 두작은 2005년 토마스 모일라드로부터 오 말콩소와 레 고디쇼를 구입하였으며 이 포도밭은 그 토마스 모일라드가 미셸 리제벨레로부터 1935년에 구입한 플랫이에요. 일설에는 이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로를 오 말콩소와 블렌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소유주는 피에르 유들로입니다. 피에르 유들로는 0.2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프리메크루는 0.15헥타고요. 나머지 0.05헥타는 빌라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플랫은 북동쪽에 3개로 나눠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라그랑루 동쪽 아래쪽이며 여기 2개의 플랫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이제 마샤 그라몽이 레 고디쇼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샤 그라몽의 레 고디쇼는 2010 빈티지와 2012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그리 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천 생산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DRC입니다. DRC는 0.077헥타의 레 고디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유한 플랫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라따슈의 서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DRC는 레 고디쇼의 포도밭 크기가 너무 작아 따로 와인을 생산하지 않고요. 2018 빈티지 이전까지는
로바네 꽁티, 라타슈, 위시브루, 로바네 생비관, 그랑 에세조, 에세조, 그리고 프리메크루인, 레고디쇼, 레프티몽, 오 말콩소를 블렌딩해서 보노만의 프리메크루를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2018 빈티지부터 레프티몽이 유럽의 레스토랑 전용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빠지게 됐고요. 고디슈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 보노만의 프리메크루 같은 경우에 그랑크루 포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수확한 포도는 모두 그랑크루를 만들고요. 두 번째 수확 이후에 수확한 포도들을 프리메크루들과 블렌딩해서 보노만의 프리메크루 출시가 됩니다. DRC는 1855년 리시브를 처음 구입하였는데요. 당시 DRC의 오너가 바로 두발 블로셰였는데요. 그를 기리기 위해서 프리메크루인 꿀의 이름을 두발 블로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노만의 프리메크루는 1999년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고요. 이후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9 빈티지를 생산하였습니다. 레고디쇼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로 와인을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이 레고디쇼가 라타슈로 바뀐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아마도 와인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욕에서 DRC가 만든 레고디쇼를 제가 딱 한 번 테스팅해봤는데요. 바로 그 빈티지가 1929년 빈티지입니다. 이 작가님, 이거 1929 레고디쇼 얼마일까요? 그래도 한 만불 하지 않을까? 만불. 참고로 2016년 소더비 옥션에서 DRC 레고디쇼 1929 빈티지 6병이 약 한 7만 불 정도에 판매가 됐거든요. 텍스 빼고. 이 당시 라따슈 2013 빈티지가 막 풀릴 때였는데 이때 라따슈가 한 1,500불, 2,000불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거보다 한 대여섯 배가 더 비쌌죠. 그리고 이제 뭐 2021년도에 와인 서처 기준으로 보면 한 27,000불 정도가 평균가이고 이거는 텍스 별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11, 2년부터 부르고뉴 가격이 급등했으니 지금 가격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옆에 보시는 루시엥 모앙과 니콜라스 보딸이 내 고디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루시엥 모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07, 2009 단 두 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2007 빈티지가 2009 빈티지보다 더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2009 빈티지가 2007보다 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을 테스팅했는데요. 이 2007 빈티지가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2007 빈티지를 이제 비티스에 부탁을 해서 그때 제가 이거를 2010년에 구입했나? 2009년? 2007년? 뭐 그 정도 2009년 정도에 비티스에서 샀는데 그때 제가 한 5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현지에서 한 1,800불 정도 하더라고요. 2009 빈티지는 2,000불이 넘고요. 뭐 니콜라스 포텔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2002 빈티지, 2003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두 빈티지가 그리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고디쇼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또 프리메크루 포도와쇼 말콩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